트라우마 본딩의 정의는 뭐냐면 힘의 상하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더 힘이 강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보상과 처벌을 번갈아 줘요. 일방적으로 가해자한테 강렬한 심리적인 유착이 생겨서 홀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식적인 두려움이 생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이유를 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찐친이나 아니면 가족, 다른 모든 얘기는 다 해요. 근데 유독 그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책에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쉽게 끊기지 않는 이유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2가지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머물러 있는 심리에 대해서 실은 연구가 많이 되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개념이 가정폭력 경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제 나온 개념인데 바로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이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본딩의 정의는 뭐냐면 어느 관계 안에서 힘의 상하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무슨 이유인즉슨 다른 사람보다 이제 우위에 있는데 더 힘이 강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보상과 처벌을 번갈아 줘요. 강렬한 보상과 처벌을.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해자랑 피해자죠. 그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가해자한테 굉장히 강렬한 심리적인 유착이 생겨서 자기는 관계 밖에서 홀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생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되게 학대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녀를 예뻐해 줄 땐 막 예뻐해줘요. 막 예쁘다 하고 막 하다가 자기가 화가 나거나 이러면 막 폭발적인 분노로 폭력적으로 행동하다가 자기가 이제 귀찮으면 아예 방치를 해놓거나 이게 막 반복이 되는 부모-자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가 부모를 피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매달려요. 근데 그 이유는 아이의 생존이 부모한테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저렇게 나한테 잘도 대해주지만 저렇게 막 가학적으로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나빠서 그렇다고 아이가 여기게 되면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상대 요소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의 생존이 저 사람한테 달려있는데.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문제다. 내가 나쁜 아이다. 그렇게 아이들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더 부모한테 어떻게 보면 더 매달리는 그런 행위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는 더더욱더 그래서 부모가 약간이라도 자기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미소를 짓거나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갈망하고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부모한테서 맨 처음에 배우잖아요. 주양육자 부모가 아니더라도. 근데 나한테 마땅히 사랑을 줘야 될 중양육자가 이런 행동 세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좋은 행동도 그렇지만 이 가학적인 행동도 다 묶어서 이게 사랑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가 그 성인한테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폭력 안에 있는 사람이 구타와 그 구타 이후에 엄청난 애정 표현과 미안하다는 그 얘기가 반복되는 가운데에 그래서 연구들이 이런 폭력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폭력 이후에 오는 그런 그 강렬한 애정 행위 있죠. 그걸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더욱더 강렬하게 생기고 이 사랑과 폭력적인 행동을 묶어서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어떤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 이런 논문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신체적인 폭력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정서적인 학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도 나르시시스틱한 사람과 이 정서적으로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도 나르시시스틱한 사람과 상대 사이의 그 트라우마 본딩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앞서 얘기드렸던 러브바밍 을 엄청 표현을 했다가 자기한테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가스라이팅과 조종과 이 폄하함으로써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래서 이 상하관계가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 나르시시스틱한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상대방은 이 사람이 아니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 관계가 아니면 내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가 없겠구나. 그나마 이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지. 이런 어떤 심리로 인해서 관계 밖을 벗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나르시시스틱한 사람과 관계를 실은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여러 종교적인 시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경우에는 이런 심리들이 존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와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자꾸 곱씹고 반추해요. 뭐를 곱씹고 반추하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 상황은 왜 생기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고요. 심지어는 관계가 끝난 다음에도 왜 이런 일들이 있었지?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그래서 실은 물리적으로 헤어졌는데도 실은 이 생각은 여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헤어졌는데 헤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별은 마음 아프죠. 이거는 뭐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든 건강한 사람이든 이별은 마음이 아프지만 특히나 더 상대가 나르시시스틱했을 때 사람이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끊임없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관계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본인의 필요와 본인의 왜곡된 심리의 근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관계를 이어나갈 때 상대의 반응과 예를 들어 3개월, 4개월인 시점과 뭐 6개월 그리고 더 관계가 지속되면 당연히 상대방이 보일 어떤 행동과 상대가에 대한 배려와 이런 지지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본인의 욕구와 어떤 심리의 근거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걸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무는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결과적으로는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심리에서 나온 어떤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지속되는데도 이게 영향을 주지만 끝나고 나서도 관계에서 쉽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이제 계속 이런 내가 도저히 논리와 어떤 합리적인 사고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그 관계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두 가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트라우마 본딩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 본딩은 무의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이런 트라우마 본딩이 돼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트라우마 본딩이 됐다는 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누군가한테 트라우마 본딩 돼 있다는 신호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상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이유를 대고 있다. 예를 들어 그 배우자가 너무나 나한테 분노 폭발하고 항상 나를 뭔가 트집을 잡고 지적을 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저 사람이 회사에서 너무 이제 일이 많고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저 사람도 어렸을 때 너무나 가정 환경이 이렇게 안정하지 못해서 저렇게 감정 조절 못하는 걸 거야. 뭔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계속 내가 이유를 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정말 찐친이나 아니면 가족, 다른 모든 얘기는 다 해요. 나의 창피한 얘기들까지도. 근데 유독 그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수치심이 들어서 저 사람이 실제로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조차 내가 꺼려져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신호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얘기까지는 했어요.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 뭐 그게 뭐 어떤 거가 됐든 막 얘기를 했는데 막 상대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너무 놀라고 막 경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둘 수가 있어? 막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갑자기 내가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근데 너가 그 전체 얘기를 몰라서 그래. 이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부분도 있어. 라고 그 사람을 변호해주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 이게 트라우마 본딩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속에 공존하면서 오는 불편감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지가 않고 내가 멀리해야 하는 정리해야 되는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실은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인데 뭐 표현이 서툴고 막 이런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찢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으로 생각을 몰아가고 싶어요. 그런 이제 인지부조화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누구 생각이 나요. 근데 끊임없이 누구에 대한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이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막 잘못 오해해서 그런 그러니까 뭐 생각이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반출하는 이유가 실은 어떤 사랑과 이런 행복한 감정 때문이 아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상대방의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깨달으셔야 하고 두 번째는 이 반추 자체가 뭐 당연히 우리가 고민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누구나 그런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 예를 들어 내가 업무를 2시간 내에 끝낼 게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을 시작해서 그 업무에 쫓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일 끝나고 어디 뭐 친구들 만나고 뭔가 하고 뭐 여가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매몰돼서 그런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정말 일상 기능을 넘어서는 반추가 있는지도 실은 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어떤 상황은 그 사람의 심리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솔루션을 내려고 하더라도 그런 솔루션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일찌감치 인지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반출을 하는 거는 안 그래도 내가 나르시스틱한 사람과 어떤 관계에 머무르면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엄청난 상처를 받고 안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나 억울하고 아까운데 반출까지 하는 거면 그 시간 플러스 내 스스로 유차 가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반출을 이 사람 때문에 하고 있구나. 이거는 내려놔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식이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복수하고 싶어요. 너무 왜 나만 괴롭고 저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복수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개념이랑 약간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고 복수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한테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인정하게 얘기를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싸워서 이기고 복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한테는 잘 통하지가 않냐. 나르시시틱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잘못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잖아요. 인지가 없으니 당연히 인정을 하지도 않고 책임은 더더욱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상대한테 엄청난 수치심으로 있는 분노감을 느낀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복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보복을 시도했을 때 더 큰 복수와 그리고 실은 나르시시틱한 사람들은 싸움을 즐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의 프로파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즐기지 않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붙으면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싸워서 복수하는 개념은 실은 나르시시틱한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가장 최고의 복수의 방법은 나르시시틱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존감을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찬사해주는 서플라이 그리고 자기의 결함과 못난 부분들과 잘못들을 투사할 수 있는 저희가 보통 스케이프고트라고 이 어떤 희생양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거든요. 이런 희생양 스케이프고트와 이 서플라이, 지지자, 존재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르시시틱한 사람 옆에 오랫동안 있었다? 둘 중에 한 역할은 반드시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르시시틱한 사람한테 가장 최고의 복수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인 분리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분리가 안 되지만 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나르시시스트 당사자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기분들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분 한 분도 너무나 평소에 자기를 막대하고 하대해서 자기가 헤어지자는 얘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을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자기가 헤어지자고 하고 거리를 두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우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왜 저만 괴롭고 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잘못을 다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나르시시틱한 사람들은 되게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행복하다는 이미지를 굉장히 심어주고 싶어요. 왜냐? 우위에 서고 싶고 부러움을 받고 싶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찬사가 없으면 정체성도 흔들리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왜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겠어요. 결국 자기 내면의 어떤 결함과 불편한 부분들을 투사하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관계 자체가 맺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깊이 있는 교류에서 오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실은 나르시시스틱 한 성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실은 정말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나한테 큰 상처를 준 나르시시틱한 사람에 대한 복수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곱씹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사용하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이 실은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그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이제 나 자신을 즐겁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최고의 복수가 되실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이런 나르시시즘과 이런 나르시시스트한테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분들 진료랑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먼저는 한두 번 당하고 뭐 짧은 시간 하고 나서 병원에 오시는 것보다는 정말 장기간 너무나 어려운 관계 안에서 고통을 받다가 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대부분은 이미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가 오셨어요. 생물학적인 변화가. 우리 뇌는 원래는 스트레스를 잠깐만 받게끔 어떤 위협 상황에 대처하게끔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게 너무 만성적인 강도가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은 뇌에 화학적인 변화가 오면서 정말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은 꼭 그런 생물학적인 변화를 그게 뭐 약물학적인 치료든 그 외의 치료든 이 생물학적인 변화를 다시 정상화시켜주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지는 이제 했어요. 상대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인지를 토대로 내가 이제 더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울 장애가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증상으로 인지의 왜곡이 와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봐야 되는 어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나의 관점에 이 우울증 자체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증상 자체가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변화라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뜩이나 변화하지 않는 대상을 두고 내가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데 그 우울증 자체가 그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의미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 기저의 생물학적인 이 우울증과 불안증과 이런 치료가 이제 필요해서 이제 그걸 진행을 이제 드리고 있고요. 정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자세히 다루다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실 수 있으셨을까 정도의 생각이 드는 정말 극단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어요. 뭐 앞서 얘기 드렸던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자녀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은 많은 경우에는 이 나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뭐 트라우마 본딩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는 나의 심리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건강한 사람을 만났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법한 나의 심리들이 실은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갈등이 생기는 거고, 거의 갈등의 이제 거의 많은 원인은 이제 상대가 제공을 하는 거지만 그 상황에 내가 오래 머물러 있는 데에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상처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들을 다뤄주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그 상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어떤 면담이나 이제 치료 안에서 다루는 거고, 그래서 오신 거는 지금 현재 나르시시스트와의 문제에 대해서 오셨지만 결과적으로 면담이 진행되다 보면 나의 과거, 예를 들어 원 가족, 뭐 부모나 형제나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숙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지만으로 내가 과거의 나의 경험들이 나의 마음에 이런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 관계에 대한 인지도 잘 생기지가 않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겠구나, 이 인지만으로도 변화를 주는데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상처 자체가 뿌리가 굉장히 깊어서 인지를 했지만 변화를 쉽게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실은 그 심리를 깊게 들어가는 치료도, 그게 뭐 정신분석 치료가 됐든 스키마 치료가 됐든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그 뿌리의 변화를 주는 또 그런 과정을 걷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과 나르시스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어떤 특정 건강하지 않은 특성을
부분을 지닌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건강하지 않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게 이제 뭔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너무 매도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한테 치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나르시시스틱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 변화를 주고 싶기 위해서 오시는 그 환자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저랑 또 좋은 이제 라포 형성하면서 치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절대로 제가 이제 뭐 어떤 특정 사람들을 매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제가 오늘도 그렇고 제 유튜브와 책에서 얘기 드리는 부류의 사람들은 뭔가 내가 나의 어떤 건강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구나 약간의 인지를 갖고 그래도 어떤 변화를 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 내가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자기 어떤 결함을 숨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주위 사람들한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주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많이 듣는 피드백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책 읽었는데 저도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이런 얘기를 주시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시즘은 누구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라면 네. 그렇지만 더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만큼 또 나한테는 건강한 측면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 내가 이런 나의 건강하지 않은 특성들도 있고 그거를 인지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건강한 특성들로 인해서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물론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고통을 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는 행복감이 그만큼 더 크다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